본인의 임기는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네. 임기는 모르는 거야. 아 진짜요? 따로 얘기합시다. 예. 아까 이상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참모진도 놀랄 정도로 그 일본 환영단 스케일이 대단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뭐 버스 한 대 한꺼번에 이렇게 가거나 이러는데 오늘 좀 달랐다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차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와. 네. 이렇게 이런 환영단 스케일이 이 정도였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다카이치의 90도 폴더 인사 다들 한 번씩 보셨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극진한 영접을 받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시작된 뭐 단독 회담 그리고 그 이어서 또 계속해서 있었던 확대 회담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먼저 이 부분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1회 한중일 협력 강조, 조세희 탄광의 의미 있는 진전. 모두 좀 관심이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다카이치가 먼저 그 1대1 회담에서 의제를 먼저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슈를. 어떤가요, 이 부분? 이거는 네네. 정말 잘된 의제죠. 네. 서로 왜냐하면 도저히 풀기 난감한 거 있거든요. 가령 위안부 문제 꺼내기 시작하면 이건 서로가 양보가 안 돼요. 독도 문제 같은 거 서로가 대척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뭐가 안 보여요. 근데 조세희 탄광에서 일본 사람 우리나라 끌려간 사람 묻혀 있는 거 발굴해서 원을 풀어주자. 양국이 기분 좋게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정중한 사과 한번 하고 탄광에 이렇게 사람들 데려가서 이런 희생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 양국이 협력해서 문제를 양국이 함께 문제를 푸는 아주 좋은 사례로 일본이 먼저 제시했고 그걸 얼른 알아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갖고 앞으로 풀어갈 과제로 만들어두고 이런 게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작년 8월에 유해가 넉구가가 나왔잖아요. 내구가. 그래서 그걸 DNA 검사를 하고 이런 데 협력을 해서 함께 하겠다. 이걸 먼저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시작이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면 그 안보 문제를 보통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또 이걸 보면 남북 문제 해결 힘 실어주고 1. 과거사 한 발 물러섰다. 네, 그 납북 문제. 납북 문제. 일본인들의 납북 일본인. 일본의 제일 큰 관심사 항상 납북 문제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함께 뭐 노력해 나가 보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세희 탄광을 이렇게 다카이치가 먼저 내세울 수 있었던 게 그냥 인권 존중의 문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우리 인권을 존중하고 이제 그런 것들 좀 하나씩 해결해 보자라는 그 포석으로 또 다카이치도 다가갔던 걸로. 왜냐하면 역사적인 문제로 다가가게 되면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렇게 긍정적인 뭔가 대화를 풀어나가기가 지금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허지영 기자는 그게 궁금하던데 일본인 납북 문제가 일본에선 보통 과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약간 무식해서 그렇지 솔직할 때는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근데 김정일 때 그랬거든. 우리가 솔직히 납치해 갔다. 근데 지금 다 보낼 사람 보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깠다. 돈은 없다. 이러고 이제 끝난 얘기인데 일본은 계속 납북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게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실체가 없는 일에 이렇게 하는지. 아베가 사실 총리가 되고 한 것도 납북 문제, 일본이 납북 문제 풀겠다고 해서 인기를 얻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데 북한 쪽에서 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있는 거 다 깠다. 더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요. 제가 취재해보겠습니다. 왜 취재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물어보시나 잠깐 당황했는데. 그게 60년대 얘기인데 60년대, 70년대.
존재해도 이제 돌아가셨겠죠. 네. 네. 사실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지면 분명히 이제 또 이상호 기자님이 역시 또 같이 또 방북 취재도 하실 거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이상호 선배님이 한번 취재해 오시지 않을까. 네. 사실 뭐 이제 북한은 항상 이제 그런 이제 좀 약간 불투명한 어떤 이제 항상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발표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북한도 무조건 뭐 악마화할 필요도 없고 뭐 일본도 무조건 우리가 편들 필요도 없고 팩트에 입각해서 원칙적인 국익 실용 외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선에서 정부 제가 할수 대변인 있는- 같은 말씀이시죠. 네. 현답인가요? 왜냐면 사안마다 네. 이게 다 팩트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 그렇죠. 북한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도 저도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안마다 팩트가 확인이 돼야 정확한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이상호 기자님께서 아마 이 부분 취재해 오시지 네. 않을까. 내일 좀 더 기대해 신나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 전체적으로 이제 회담을 보면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데 지금 그 납북 문제에 대한 거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 또 이제 그 다카이치도 뭔가 하나를 또 얘기를 하고 근데 크게 두 개의 방점을 두는 게 일본은 그 안보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축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걸 보고 했을 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자 MBC에서 네, 내 편들라 중일에 우리 국익이 제일 중요. 네 사실 일본과 중국은 결국 한국이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질까 우리 쪽으로 오면 좋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의중을 내비치지만 우리 대통령은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국익이 제일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아닌 건 놓고 이런 게 확실하지 않았나. 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참 가까이서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접촉해서 취재해 왔던 기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이분은 실용주의자가 맞는 것 같아요. 진보, 보수 어떤 순간에 분명히 선택하는 그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 그런데 항상 최종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판단할 때는 실용적인 관점. 항상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석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친중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야? 좀 보수 세력은 좀 우려를 했겠지만 지금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 전혀 아니네. 많은 분들이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오해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보수 이제 세력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눈 밝은 사람이면요. 친중이다, 친일이다, 친미다가 얼마나 허무한 얘기인가. 이 대통령 얘기 그거 아니에요. 다 우리나라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에요. 우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면 중국과 밀착도 하는 것이고 일본하고 이런 대화도 하는 것인데 그걸 뭐 어디 편향된 옛날 그 친일 분자들의 나라 팔아먹기처럼 이해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구구들은 뭐라든지 흠을 잡고 싶은데 중국하고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이제 친중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 얘기는 그냥 니들 지져라 뭐 그런 거에 도리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는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른 척을 하는 것인가.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 인버스 투자하는 그분들과 같은 거죠. 뭐 나라가 망해야 좋다 뭐 이런 심리 아니겠어요? 그런 건 정말 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저는 건데. 많이 생각했었어요. 정말요? 제가 미워하는 정권 있을 때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구들의 심리를 좀 이해는 해요. 불쌍하긴 하지만 전두환 어떤 시기에는 진짜 우리나라가 그냥 뭐가 빵 터져서 그냥 완전히 다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소박한 의분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 나사 회로가 뺑 돌아서 이상한 생각하는 그 극우분자들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아주 네. 어느 정도는 좀
마음에 와닿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나라인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져 있고 지금의 이 흐름대로만 가준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 아나운서 이대로 흐름대로 좋아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요. 어떤 맨 마지막에? 이 정권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나요? 질문이 좀 제가 아까 질문 당했을 때 당황했었던. 아 그래요? 네. 아, 네, 우리나라가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미국처럼 중국처럼 못 되지만 그렇게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만큼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우리는 아직 가능하다고. 그렇지 못하잖아. 네네. 선진국은 됐지만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아까 이상호 기자도 중간에 강대국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 탑2의 그 위용은 국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그거는 안 되는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힘센 강대국들. 그게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뭐 이탈리아인데 이제 완전히 우리도 그 중에 하나처럼 취급되는 그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그 기대를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렇죠. 뭔가 설렙니다. 네. 그쯤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본인의 임기는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네. 임기는 모르는 거야. 아 진짜요? 따로 얘기합시다. 예. 네. 임기를 왜 이렇게 5년이라고 규정을 해요? 네. 아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농담처럼 하는 게 4+4. 저는 그럼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